자,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은 이렇게 또다시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윤석열 총장의 칼끝이 일단 조국 당시 민정수석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필수 불가결한 수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 첩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완벽히 집중을 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조지진 부장이 하나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나 얘기한 거. 첩보가 어디서 어떻게 생성돼서 도대체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이 어디서 그 첩보를 받았느냐 하는 그 첩보의 생성, 경위. 그다음에 단순히 자 이거 경찰 한번 보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수사 절차를 보고받고 다른 지시를 했는지란 이 앞뒤 첩보를 전달하기 전과 후 이 두 가지 쟁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제가 두 가지 쟁점 중에서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첩보를 전달한 이후에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보고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공문을 내려보내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미 경찰청을 통해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저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언론 보도도 그 문건을 통해서 지금 취재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첩보 생성 경위까지는 아직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서 아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제가 짚어볼 얘기는 여기 지금 주제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실을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한 보도를 접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지금 법원 자체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워낙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영장 발부하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검찰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도를 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저는 먼저 있다고 보게 되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은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를 나왔던 그 당시 민정수석실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을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휴대폰만 압수하더라도요, 굉장히 많은 정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훨씬 더 관련 증거가 보강된 상태에서 가능해질 확률이 높아진다. 우선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예. 그러나 이분이 아무리 친노친문의 실세를 하더라도 광역단체장을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하는 미래까지 민정비서관 혼자서 결재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혹은 그 조국 전 민정수석보다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체적 사실상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수진 부장, 저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참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저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에서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 이거는 절반의 게이트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표창장 위조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재수 씨 건입니다. 이거는 권력형 비리예요. 왜냐?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의 힘을 빌어서 성장한 사람이 그런 권력형 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거든요. 예.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 사건. 이거는 정말 군사정부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저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민간인 사찰로 해도 아무런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우병우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그때 굉장히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주저주저했죠. 어떻게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느냐. 맞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압수수색, 내용적으로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해서 민정수석실이 압수수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그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전 수석 당시의 모습도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수수색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